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최찬영 간호사입니다. 오늘 조기 간암 치료와 관리로 완치를 향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제 옆에는 지금 국립암센터 간담도 췌장암센터의 손지민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간담도 췌장암센터의 간 수술을 맡고 있는 손지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기 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에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조기 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간암을 진단받았다고 하시는데 이때 영상만으로 간암 확진이 가능한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고형암들에서는 조직 검사가 필수적인 경우들이 많은데 간암 같은 경우는 이제 간암의 특징적인 영상 소견들이 있습니다. 이제 간세포암, 특히 감세포암인데 간세포암의 특징적인 영상 소견을 보이면서 이제 위험 인자를 갖고 있을 때 B형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혹은 간경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진단이 가능해서 특별한 조직 검사 없이도 이제 다음 치료 예를 들면 수술이라든지 다음 이제 간암에 대한 치료를 시행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의 위험도가 높지 않을 때는 진단 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조기 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고 또 그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또 환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간 절제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은 이제 간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간존 간 용적이 충분해야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사람의 간 기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안 좋은 환자분들은 조금만 잘라도 간 부전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제 근데 간이 정상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간을 많이 잘라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제 저희가 간 기능을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이제 수술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수술 전 그 간 기능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이 간 기능 평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환자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환자들의 간 상태가 있고요. 수술을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더 이제 좀 더 자세한 검사로 인도시아닌 그린이라는 것을 이용한 환자들의 간 기능, 이제 배설류를 보는 간 기능을 평가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 간 섬유화를 볼 수 있는 간 섬유화 스캔 같은 검사들을 보통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간 기능을 평가한 다음에 수술적 치료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러한 수술적 치료의 종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들 아시는 개복수술, 배를 크게 열고 하는 수술, 개복수술이 아직까지 이제 가장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간 수술에도 복강경 그리고 이제 로봇 수술까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전 복부 수술력이 없고 간 기능이 적절하고 이제 큰 혈관에 대형 혈관에 종양이 아주 가깝지 않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는 해부학적 간절제술을 하되 최대한 많은 간 용적을 남겨서 이제 간을 많이 자르지 않는다는 거죠. 간을 최소한으로 자르면서 해부학적으로 절제를 해서 환자의 예후는 좋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제 환자의 남는 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후에 혹시 재발을 하더라도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치료들 최근에는 워낙 많은 좋은 치료들이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가 견딜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환자가 견딜 수 있냐를 결정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환자의 간 기능이기 때문에 간 기능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간 수술에도 요즘은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간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수술적 치료가 시간에 따라 또 변화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최신 지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간 수술은 굉장히 혁신적으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지금 저도 뭐 학회를 다녀보면 매년 계속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개복 수술만 위주였으면 지금은 이제 복강경 시대를 지나서 로봇 수술 시대로 가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진단 툴과 수술 전에 서전이 갖고 있는 이제 지도가 CT나 MRI였는데 그것들은 다 2D 이미지입니다. 2D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는 3D니까 그거를 이제 최대한 예상을 해서 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3D로 그거를 다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실제 그 간 모양과 간 혈관의 모양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절제를 하는 단면에서 어떤 혈관들을 만날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혁신은 이제 인도시아닌 그린이라고 원래는 간 기능 평가를 할 때 쓰는 형광 물질인데요. 그거를 이제 미리 환자분들께 주입을 하면 실제로 수술에 들어갔을 때 그 종양이 딱 종양만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양의 위치를 특정을 할 수가 있고 훨씬 안전하게 종양을 제거를 할 수 있으면서 또 하나 이제 해부학적 간절제술에서는 우리가 간의 구역 절제를 해서 이제 종양이 포함된 구역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는 우리가 간 자체가 이제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빵을 자를 때 이제 실제로 어디랑 어디가 구분이 돼 있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여기가 어느 구역이고 저기가 어느 구역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간도 실제로는 그런데 이 이제 물질을 주입을 하면 구역이 딱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최대한 이제 경험 많은 서전들이 최대한 자기의 이제 감과 경험에 의존을 했다면 지금은 혁신적으로 이미지 가이드 서저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훨씬 여러 가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에서 환자분들께 훨씬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수술을 지금은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을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나타나는 합병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제 제일 걱정하는 이제 간 수술하는 간 외과 의사가 제일 걱정하는 합병증은 간 부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에서 간을 지나치게 많이 잘랐을 때 그 남는 간이 충분히 기능을 하지 못하면 환자들이 이제 복수가 생기고 황달이 생기고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몸의 장기들이 망가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망에 이르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전에 충분하게 간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수술 중에 최대한 조심을 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제일 큰 합병증일 수도 있는 게 이제 출혈. 간은 그 안에 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 출혈이 잘 나고 대량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이제 담즙 누출. 수술 중에 이제 우리가 절단면에서 손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결찰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결찰이 됐어도 나중에 다시 풀리면서 담즙 누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합병증입니다. 환자분들께서 가장 또 궁금해하실 거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입원을 얼마나 하는지 또 입원 후에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복귀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다 빠르게 시기 진행을 하고 빠르게 이제 회복을 돕는 그러니까 일상으로 빨리 이제 복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수술 직후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번 재원 기간을 보면 이제 개복 수술 기준으로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가 되고요. 이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받으면 수술 후 한 4일에서 5일 정도, 그 정도 기간에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간암의 재발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세포암 자체가 워낙 이제 초기 2년 안에 재발이 워낙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환자분들이 이제 간 수술 받거나 다른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안 오시면 절대 안 되고 특히 초기에는 계속해서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면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제일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술 드시는 분들이 이제 수술 받거나 할 때 잠깐 끊었다가 이제 재발이 없고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다시 술 드시고 담배 피우시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것만 안 하셔도 이게 우리가 재발 완치로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간암 환자들은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겠네요. 외래 진료를 보시다 보면 가장 환자분들께 많이 받는 질문이 이 간암이 완치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간암 생존 현황은 어떤가요, 선생님? 간세포암은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이제 수술을 하고 재발을 하더라도 또 다른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도 있고 이제 다른 최근에는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라든지 방사능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좀 길게 보고 하는 편이고요. 당연히 완치는 있습니다. 완치는 당연히 가능하고 완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고 저희가 뭐 언제든지 이제 최대한 환자분들의 라이프 퀄리티를 유지를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술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간염 환자들 같은 경우 이제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정기 추적 관찰 시간에 절대로 빼먹지 말고 오시는 것, 그리고 술 드시지 않는 것, 그런 것들만 잘 갖춰주시고 그 외에는 그냥 드시고 싶은 건 드시되 저는 술, 담배 안 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네, 오늘 국립암센터 감담도 췌장암센터의 손지민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암 환우분들, 가족분들 여러 가지로 낙심하고 계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암에 대한 치료, 수술 여러 가지로 혁신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진들 믿고 따라와 주시면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고 이제 영상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